삼상 교류회로에 전압이 주어졌어요. 3000대 210짜리 승합기 2대라고 했는데 승합기가 아니라 변압기죠. 승합기는 3000대 330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승합기는 2차 전압이 높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승합기라고 했지만 이렇게 된 것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2대를 승합기 결선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변압기 2대를 승합기로 결선했어요. 2대니까 삼상이니까 V 결선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승합기 한 대 용량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요. 부하에는 40kW 역률이 0.75 부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부하 용량이죠. 그러면 한 대에 대한 자기 용량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서 V결선이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도 없습니다. 2대를 사용하여 승합할 경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서 얘가 V결선이구나 라고 하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단상변압기 2대를 승합기로 결선해서 V결선에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구나. 그런데 그 V결선 중에 2대 용량이 아니라 한 대 용량이 얼마인가 물어보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단권변압기, 승합기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승합기죠. 단권변압기입니다. 단권이라는 것은 권선이 하나인 변압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변압기는 단권이 아니죠. 단권 변압기는 권선이 하나고 변압기는 권선이 2개예요. 그래서 이걸 승합기로 결선을 하는 거예요. 승합기로 결선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여기가 3000V면 여기가 210V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단권 결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단상 변압기를 단권 결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부하단에 걸리는 전압, 얘가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압과 이 전압의 합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전압에 여기 전류를 곱하면 부하 용량이 되는 거고, 여기 전압 210V에 여기 전류를 곱하면 자기 용량이 된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류가 I2면 요것과 요것을 곱하면 변압기 용량이 되잖아요. 그게 변압기 용량인데 자기 용량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10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걸리는 전압과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곱이 자기 용량이다. 이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에 대한 개념, 2권선 변압기와 1권선 변압기에 대한 개념. 관연도 문제 보면 단권 변압기의 장점에 대해서 써라, 단권 변압기의 단점에 대해서 써라 물어봅니다. 권선이 하나니까 권선량이 줄어들어서 경제적이다. 그리고 권선이 하나니까 구리가 줄어드니까 구리에 의한 손실, 동손이 줄어든다. 그래서 효율이 좋다. 그리고 2차에 대한 용량이나 1차에 대한 용량이 변압기는 같잖아요. 그런데 작은 용량으로 큰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부하 용량이 자기 용량, 등가 용량에 비해 커서 경제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장점이에요. 그리고 누설 자속이 줄어드니까 누설 임피던스가 줄어들어서 누설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줄어들어서 전압 변동률이 작아진다 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하면 돼요. 권선이 한 개다.
권선이 2개보다 권선이 1개를 쓰면 당연히 권선량이 줄어들면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단점은 보세요. 누설 임피던스가 줄어든다라고 했잖아요. 임피던스가 줄어들면 전압 강화가 줄어들어서 전압 변동률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임피던스가 줄어드니까 단락 시에는 단락 전류가 큰 임피던스보다 작은 임피던스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단락 전류가 흐른다. 단락 전류가 크다. 이게 단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차와 2차의 권선을 하나로 쓰다 보니까 2차 측에서도 고전압이 걸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락 전류가 크니까 열적, 기계적 강도가 큰 단락 전류에 견뎌야 하므로 더 커야 된다. 라고 하는 장점과 단점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결선하는 것이 요게 단권 변압기죠. 이렇게 되어 있는 단권 변압기가 있는데 요게 한 대예요. 여기에 있는 단권 변압기 한 대를 지금처럼 결선하는 것을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델타 결선과 변연장 델타 결선은 틀려요. 우리가 이런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을 구하려면 이렇게 델타 결선되어 있는 것을 이런 형태로 벡터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델타 결선만 되어도 이런 자기 용량을 유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자기 용량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된 거는 공식입니다. 변연장 델타 결선된 것도 공식입니다. 그렇게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합니다. 자기 용량이라는 것은 결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용량이라는 것은 전압에다 전류를 곱하니까 요게 뭔진 모르지만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합니다.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합니다. 그래서 자기 용량을 부하 용량으로 나눠주면 전류는 약분돼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류가 없어지는 거고요. 여기 보면 V1이라고 하는 게 나누기 하다 보니까 V2에 V1이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용량이다라고 하고 삼상이다라고 하면 이 안에는 루트 3이 들어갑니다. 루트 3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리고 보세요. 델타 결선에서 기억하는 방법은 전압의 제곱이고요. 전압의 제곱입니다. 전압의 제곱입니다. 여기서는 큰 전압에 작은 전압을 빼주는데 제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큰 전압과 작은 전압을 곱해서 전압의 제곱을 만들어주는 거죠. 얘도 결론은 전압의 제곱이다.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델타 결선은 전압의 제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게 빠를 겁니다. V 결선도 외우기가 쉬워요. 자, 삼상 용량은 부하 용량이잖아요. 부하 용량은 항상 이렇습니다. 삼상이니까. 루트 3이 들어가요. 그리고요. V 결선의 자기 용량인데요. 자기 용량은 결국 뭐예요? E2I2예요. E2I2.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공식인데 이렇게 된 게 V 결선이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은 강압기, 전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은 승압기, 전압을 높이는 거죠. 두 가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강압기와 승압기에 대한 그림인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부하 용량은 루트 3에 요게 I2면 V2, I2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용량은 여기 있는 요 용량이 자기 용량이 되잖아요. 요 전압은 여기에 있는 V1 마이너스 여기에 있는 V2가 요 전압이 되겠죠. 결국 이대로 보면 이거하고 이거의 곱이죠. E1, I1의 곱이죠. V결선에서 두 대를 썼다. 그러면 2에다가 I2라고 합시다. 요게
한 대의 용량이잖아요. 그게 2대가 된다. 그런데 2는 얼마가 되는가? V2에 마이너스 V1이다. 거기에 I2다. 그게 2배가 된다. 얘가 무슨 용량이에요? 자기 용량이다. 그리고 부하 용량 W는 루트 3배 V2의 I2다. 그러면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 이 값은 2배의 V2의 마이너스 V1 I2라고 할 수 있고 루트 3배의 V2 I2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I2, I2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결국 V2분의 V2 마이너스 V1만 남게 되고 루트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1, 2를 바꾼 것은 강압기냐 승압기냐 그 차이죠.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고 제가 바꿔 적은 것은 승압기로 이야기한 거고요. 우리 책에서는 승압기가 아니라 강압기, 그림과 같이 만들어 준 거고 얘는 승압기일 땐 이렇게 하면 되고 결국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V2분의 V2 마이너스 V1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V결선일 때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2대의 용량이 아니라 1대의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대의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V결선에 대해서 결선을 완성하라 이런 문제 있습니다. 결선 그려야 되겠죠. 더불어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은 변연장 델타 결선인데 얘는 공식이 더 까다롭죠.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를 구하는 문제죠. 변연장 델타는 한 문제 딱 있습니다. 그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된다면 그 공식 그대로 풀어서 풀면 되고요. 델타 결선이나 V 결선 가능하죠. 그리고 Y 결선은 단상하고 똑같아요. Y 결선은 이 공식 자체가 단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변연장 델타 결선은 2차 전압 구하는 거와 자기 용량 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기 용량 구하는 거, 2차 전압 구하는 거. 요게 변연장 델타 결선의 문제가 한 문제 있으니까 그거를 풀 수 있는 부분만 풀고 가면 좋겠죠. 얘가 변연장 델타 문제죠. 2차 전압과 용량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압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량 구하는 거죠. 요거를 풀 때, 이거 잘 보세요.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었는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2차 전압 구하는 거죠. 그리고 용량 보세요. 전류에다가 2차 전압 곱했죠. 요거를 알면 여기서 2차 전압 공식에 의해서 2차 전압을 구하면 전류에다가 2차 전압을 곱해요. 그러면 한 대 용량이 나오잖아요. 자, 얘는 몇 대 용량이에요? 한 대에 대한 자기 용량이죠. 그러니까 3대니까 3배를 하면 되겠죠. 여기에 3배. 3배가 되는 이유는 3대니까. 변연장 델타래도 3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3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여기 2차 전압을 구하는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공식.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얘는 기본이고요. 승합 전 전압과 승합 후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2차 전류이기 때문에 부하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승합 후 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승합 후 전압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결국은 요 공식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V2는 V1 승합 전 전압이에요. 1 플러스 V1 여기에
E2 1.5배 1.5의 E2 이렇게 따라서 변연장 델타를 구할 때는 요걸 기억하고 요거를 이해하면 돼요. 요거는 기본이니까 E2의 I2는 기본이고 1차 전압과 2차 전압의 관계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V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E2의 I2가 한 대에 대한 용량이다. 결국 E2가 얼마고 I2가 얼마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3000을 가했는데 권수비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럼 2차 전압이 210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3000을 넣으면 2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00과 210이 더해지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V2라는 것은 3000에다가 210을 더해서 V2가 3210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전압 V1이 3000이면 V2는 높은 전압인데 3210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권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 권수비가 여기까지잖아요. 여기 권수비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3000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이 얼마 나오느냐? 권수비가 3000일 때 210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2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2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210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변압기 2차 전압은 변압기 1차 전압에다가 곱하기 권수비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전압이 3000V고요. 권수비의 역수니까 3000에 210이라고 하는 권수비가 있으니까 E2라고 넣는 거죠. 그래서 한 대 자기 용량은 210에다가 I2를 곱해주면 돼요. 부하가 이만큼이거든요. 거기에 전압이 이만큼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하가 얼마냐? 40kg입니다. 삼상이에요. 여기에 전압이 이만큼이죠. 루트 3에 3210에 킬로와트니까 0율 이렇게 하면 전류가 계산이 되겠죠.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용량이 나오는데 변압기 용량의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얘는 2.01 킬로볼트 암페어가 한 대의 자기 용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문제가 지금처럼 3000일 때 3210 뭐 이렇게 나오면 참 좋잖아요. 그죠? 문제를 바꿉니다. 여기를 33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220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3300에 220이라는 권수비로 권수비가 바뀐다면 2차 전압이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2차 전압은 이렇게 되겠죠. 3000은 동일하게 가했는데 여기가 220이 될 거고 여기가 3300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풀 줄 알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바뀌는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얘가 200V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00이 되겠죠. 그러면서 3000V를 가했더니 200V가 나왔으니까 2차 전압이 부하단에 걸리는 전압이 3000V를 가할 때 200V가 나오게 되면 여기는 3200이 되겠죠. 부하단의 전압이 32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압이 3200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올까요? 조금 달라지겠죠? 40kW는 똑같습니다. 40kW는 동일하게 될 거고 루트 3에다가 3200을 곱하고요. 당연히 역률도
곱해줘야 되겠죠. 얘가 1924.0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산기 눌러보면 1.92 kVA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만 풀 줄 알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죠. 피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 장소별 적용할 피레기에 공칭 방전 전류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154 이상의 계통, 66 및 그 이하 계통인데 뱅크 용량이 3000kVA를 초과하는 곳, 이때 공칭 방전 전류는 얼마짜리 쓸까요? 이때는 공칭 방전 전류가 1000A짜리 사용하죠. 10kA짜리 사용하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시설 장소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고 했고요. 66 및 그 이하 계통에서 뱅크 용량이 3000kVA 이하인 곳은 5000A짜리를 사용하고요. 2500A짜리 피레기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피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표를 문제화한 겁니다. 문제 출제된 거 맞아요. 여기서 얘와 얘와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 표 처음 보진 않죠? 알고 있죠? 이 표가 시험 문제 그대로 출제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표 기억하죠? 이 표 꼭 기억하면서 피레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레기에 대한 전격전압 또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피레기의 전격전압을 계산하는 식, 그 다음 계산하는 것, 다음 피레기 전격전압 선정까지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우리나라 송전계통에서 사용하는 차단기의 전격전압과 전격 차단 시간을 나타낸 표이다. 빈칸을 채우세요. 60Hz 기준입니다. 22.9 같으면은 22.9에서는 25.8이 되고요. 154면 170이 되고요. 345면 362가 됩니다. 그리고 전격 차단 시간은 5사이클, 3사이클, 3사이클 이렇게 되죠. 지금 보고 있는 표에서 이 부분이 출제된 거죠. 66은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전압이니까 빼고 22.9와 154와 345가 시험에 출제된 거죠. 다음 문제 보죠. 자, 이런 문제도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변류기의 비오차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비오차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두 번째, 비오차를 구하는 공식을 쓰시오. 단, 비오차는 입실론, 공칭 변류비는 Kn, 측정 변류비는 K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으로 공식을 쓰지 않으면 오답 처리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쓰시오라고 하면 비오차는 K분의 Kn-K 곱하기 100%라고 적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절대 답이 되지 않아요. 얘가 답이에요. K는 측정 변류비고 Kn은 공칭 변류비죠. 측정 변류비 분의 공칭 변류비와 측정 변류비의 차.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얘가 공식이 되고요. 이것을 설명하면
측정 변류비에 대한 공칭 변류비와 측정 변류비의 차를 백분율로 표현한 것이다. 설명이 되죠? 측정 변류비에 대한 공칭 변류비와 측정 변류비의 차를 백분율로 표현한 것이다. 측정 변류비에 대한 분모입니다. 분자는 어떻게 되죠? 분자가 얘가 되죠. 공칭 변류비와 측정 변류비의 차, 이것에 대한 차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대로 공식을 말로 설명한 거죠. 원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오차란 공칭 변류비와 측정 변류비 사이에 얻어지는 백분율 오차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그렇게 외우기가 까다로우니까 측정 변류비에 대한 공칭 변류비와 측정 변류비의 차를 백분율로 나타낸 오차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렸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충분히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비오차를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칭 변류비가 주어지고 실제 변류비가 주어지면 그 변류비 사이에 얻어지는 비오차 계산하라 하는 문제 있죠. 그런 문제도 풀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공칭 변류비가 20이잖아요. 공칭 변류비가 100대 5입니다. 그런데 측정 변류비는 250을 흘렸을 때 10A가 흐른다는 얘기죠. 251 대 10이고요. 251 대 10이 되는 거죠. 이걸 구하는 게 비오차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변류기 문제 이런 것도 같이 보세요. 과전류 강도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보세요.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요. 최근에 비오차, 과전류 강도, 열적 과전류 강도, 기계적 과전류 강도 이런 것들 잘 물어봅니다. 최근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장 끝났어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송전선로, 배전선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송배전선로에 관한 이야기고 수변전 설비 뿐만 아니라 송배전 설비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력공학에서 배운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하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공식만 외워서 잘못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것들 특히 주의하면서 이런 문제들 잘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80번 문제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3상 3선식 송전선에서 수전단 선간전압이 30kV고 부하 역률이 0.8인 경우에 전압 강하율이 10%라고 하면 이 송전선은 몇 킬로와트까지 수전할 수 있을까요? 송전 전력이 아니라 수전 전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단 일선의 저항과 일선의 리액턴스라고 하는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수는 무시하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키포인트가 필요하죠. 키포인트. 이 문제를 풀려면 전압 강하율이 10%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압 강하율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델타가 됐던 입실론이 됐던 큰 의미 없고요. 전압 강하율은 전압분의 전압 강하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죠. 물론 이것은 수전전압이에요. 그래서 수전전압분의 송전전압과 수전전압의 차,
VS와 VR의 차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전압 강하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걸로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어려워요. 물론 수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루트 3배의 수전 전압에 수전 전류에 코사인 세타를 하면 돼요. 저항과 리액턴스만 있으니까 송전 전류나 수전 전류는 같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로 구하려면 여기서 0.1이라는 것은 VR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VS가 30이에요. VR이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서 VR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풀려면 복잡하죠. 여기서 전압 강하를 대입하는 거죠. 전압 강하 2는 V분의 P에 저항과 리액턴스의 탄젠트 세타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이 식은 루트 3의 I에 R 코사인 세타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라고 하는 식이잖아요. 그런데 요 뒤에 식을 넣는 게 아니라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가 VR이기 때문에 VR의 제곱에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이 되겠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